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요. 12월 23일 날 미국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이 깊었습니다. 조정이 깊었던 거는 GDP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3.2까지 성장이 나왔다. 거기에 기존의 소매 판매 그리고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었다. 그것이 지표가 긍정적인 내용이 시장의 긴축, 매파적인 발언을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표가 좋아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표가 좋은데 뭔 조정입니까? 지표가 좋은 만큼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 1월 27일 날 미국의 GDP 4분기 GDP 발표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3분기에 이어서 2.9% 1분기,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소매 판매도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고용지표도 긍정적으로 이날은 강세를 띠고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약세, 한 번은 강세인데 똑같은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내용 가지고 이 이후에 기준입니다. 이 이후에 2월 16일 기준에서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긍정적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정점에 있는 그 소매 판매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고 긴축을 단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이거죠. 앞전의 소매 판매보다 여전히 긍정적이다. 긴축을 단행하고 경기가 어렵다. 뭐 심지어는 침체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둔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비교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비교해보니 코로나19 이전 소매 판매 대비 지금이 월등히 높아져 있다. 지금은 사실상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도요. 그리고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죠.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그게 내려올 거냐에 대해서 뭐 쉽게 우리가 짬뽕 짜장면 값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 짬뽕 가격은 10,000원이 넘습니다. 그 10,000원이 내려오겠느냐? 저는 안 내려온다고 보고요. 안 내려오는 대신에 어떤 기준이 잡히냐?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렇죠? 그 가격이 올려진 만큼 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또 그 인건비가 올라온 만큼 우리도 인건비를 좀 더 높게 책정해서 받고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어찌 보면 화폐 가치 훼손 그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이 시점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주고 있다는 것은 짜장면 가격처럼 자동차 가격을 지금의 시점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고마진 제품, 고마진 사양, 고마진 차량의 판매 대수는 일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다, 영업이익 증가했다 부분은 그만큼 차량 가격에 올라간 원재료 비용과 인건비를 부과시킬 수 있다. 그런 업종, 그런 종목군들을 설정을 해서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옥석 가리기를 해야지, 뭐 경기가 안 좋아요. 내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안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CPI, PPI에 대한 해석도, 우리 캐스터분들도 무지하게 혼나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란 말이야. 보도자료 하나 읽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캐스터인 거지 뭘 아는 채 전문가가 여기 서 있는데 CPI, PPI가 뭐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뭐 어쩌라고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어쩌라고요. 지금 CPI, PPI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1월 달이에요. 언제 22년도 1월 달. 이때 이 높이 수준으로 돌려져 있죠. 근데 이 당시 기준의 시장의 지수는 미국 장도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사실상 다 사상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원 CPI가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조금 더디게 내려온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 다 금리 급격히 올려놓고 다 내려와 있는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 저 물가 지수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럼 지수는 사상 최대치에 놓여져 있어야죠. 똑같은 위치의 지표라면.
물론 이제 금리는 올려놨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금리를 급격히 올린 것만큼 안정화돼 있잖아요. 물가 기준에 가격을 넘겨놓고 정가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을 넘겨놓고 정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아까 얘기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가격을 내리겠냐고요. 안 내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단은 안정화를 찾고 있다. 올려진 인건비 마저 걷어들이지 못한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라 유동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CPI는 22년도 1월 놓여졌던 CPI 당연히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내려오긴 해야죠. 조금 더. 그렇지만 뭐 그렇게 급격적으로 내려올 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내려왔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 됩니까? 아니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금요일 날 미국장이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0.58 추가 조정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성장주 기준에서 한 종목인 테슬라가 어떻게 3% 반등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입니다. 1월 달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하향 안정 추세인데 이게 더 내려온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안 좋아요.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여기서부터는 급격하게 내려올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뭐 머릿속에 들어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고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능동적으로 이런 표를 한 번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보도자료 거기서 매일매일 데일리 이슈강이 나와야 되니 이거 뭐 예상치보다 조금 더디게 내려와서 그래서 부담스럽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얘가 고공행진에서 부담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 하향 안정 추세고 1월 대비해서 훌쩍 내려와 있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때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이 이럴 때 조정받았나요? 폭등 내리였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CPI 때문에 또 PPI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이제는 기억에서 지우십시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들이 많으신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이 2015년 12월 말 대비 이제 겨우겨우 20% 좀 더 넘어 있어요. 1980포인트, 1960포인트 이 정도 대비해서 한 20% 수준. 그리고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되돌리질 못하고 있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게 여기서 더해요. 1월 달에.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위치 누이져 있어요. 2,700, 800에.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습니다. 물론 기술주인 나스닥 지수가 못 가서 그런다. 대만은 기술주 비중이 더 높아요. 여기가 26% 빠져있지만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이 38%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 너무 여기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만 연동이 된다. 말 그대로 2015년 12월 말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저 시점 대비해서 뭐 대략적으로 뭐 150% 이상 180%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의 나스닥의 고점 대비 조정이라면 뭐 상관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20% 올라왔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과도하다 우리나라 정정 불안에 대한. 그리고 S&P 500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요자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돌려놨단 말이에요. 돌려놨는데 그럼 고점 대비 얼마 밀려있니라고 했을 때 15%. 그 15%면은 3,300포인트 기준 잡았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85% 수준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곱해주면 되죠. 3,300 곱하기 85% 수준. 그럼 얼마예요? 2,800포인트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동조합니다. 근데 지금 원체 디커플링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만의 자체적인 정정 불안에 대한 불확실성, 부담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론적으로
자꾸 다우지수, 미국 증시를 핑계를 대요. 미국의 지표를 핑계를 냅니다. 왜? 증시는 대단하거든. S&P 500 지수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지수 2,800 수준인 거고, 그리고 다우지수 기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 얼마야? 3,000포인트 위쪽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고 미국의 지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미국의 지표가 문제되면 미국이 조종을 받았겠죠. 거기에 이런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결론적으로 저바닥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수 흐름 강세가 연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니케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의 흐름이, 니케이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3월 저점 이후에 3월 저점을 일본은 선진시장 중에 유일하게 거의 깨지 않은 그런 쪽의 기준이 되고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도 지금 현재 10% 수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의 그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글로벌 증시는 멀쩡한데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자꾸 무슨 뭐 긴축이네, 인플레이션이네, CPI네, PPI네, 미국의 CPI, PPI를 왜 우리가 얘기를 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 그걸 참조하려고 보는 거면은 지수 부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S&P 500 지수의 위치라든가 다우 지수의 위치까지도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대만의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100% 올라와 있어요.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그렇게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고점 대비 조정폭으로 따질 때 2,700포인트 중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2,700을 이번 달에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 디커플링은 해소되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제발 월요일부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중국 상해지수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이 됐는데 그걸 뭐 하려고 보나?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연동성이 없죠. 미국 장하고 전혀 연동성 없죠. 근데 이걸 왜 봐? 나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범위가 유로스타 50인데 이제 유로존 지수 보시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2.67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윤정두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놓여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상대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그 같은 유럽의 일이잖아요. 조정은 3월 달에 어마어마했습니다만 13% 지금 막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결론은 그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은 뭐 신고가. 닥스는요. 고점 대비 4.64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5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프랑스 까끄는요. 목요일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어요. 영국의 FTSE는요. 이미 사상 최대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 유독 국내 증시만 조정받다 있는데 연말과 연초에 디커플링이 좀 컸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지금 2,700, 800 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S&P 500 지수와 비슷한 위치가 될 텐데 연말 연초에 좀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정정 불안에 대한 해석이 더 커졌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여기 뭐 2,400, 2,300, 2,000이 깨진다는 이상한 헛소리 얘기 나올 때 윤정도는 기술적으로 놓고 보실 때 기본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지표가 훌륭하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신고가 랠리가 나올 정도로 유럽이.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일랜드 갭 이후의 흐름은 저렇게 V자형 패턴 지수 기준으로 2,500포인트. 결국은 그 자리 다 올라왔죠. 이제는 주봉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5일 날 1.6%씩 시장에 빠져내려가도 시장 강하다는 거를 속이지 않고 그걸 숨기지 않고 시장이 인을 빠졌다 해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음봉 떨어진 이 차트를 갖고 나가서 그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주봉상의 기준에 주봉상의 기준에 W자형 패턴 조건이 명확하고 맞아 떨어져 있고 여기서 W자형 패턴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보면은 2, 3월에 2,800 이상. 근데 3월까지 뭐 갈 이유가 있겠느냐. 2월달 거래일수 제한적이지만 급격히 들어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눌리고 다시금 당겨지는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자라는 거죠.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2차 전지의 기준에 지난해도 그렇고 뭐 20년도 랠리 때도 그렇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12월 달 뭐 테슬라도 붕괴되고 1월 초순 중순까지도. 근데 우리는 7월부터 그 수익 다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 재편입 그런 과정 속에서 옥석 가리기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도 10월 중순에 전량 차익 실현 네 번째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로의 이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또 2차 전지의 비중 12월 1월에 축소 1월 중순 이후에 다시 비중 확대 포스코 케미칼에서의 수익 2월 달에 에코프로 BM에서의 수익 그리고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자차 LG화학 포스코 케미칼로의 비중 확대 2차 전지 비중 확대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기서 옥석 가리기만 좀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정리했다고 해서 그들이 못 움직일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특히 오늘 그 교육을 잡아드렸는데 거래가 유지돼 있으면 그러니까 300만 주 전후만 유지되면 추세 강화는 지속됩니다. 뭐 정점을 논할 이유도 없고 과도하게 올랐다 할 이유도 없어요. 과도하게 올라왔으면 거래가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으냐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의 변동성 그 변동성의 기준이 거래 대금에서 설정이 된다. 거래 대금 그것이 유지되는지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 300만 주가 유지되는지 그걸 꼭 확인해서 대처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왜 정리했느냐 우리는 순환성의 기준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포스코 케미칼 가장 먼저 쉬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금 주도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되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쪽 비중을 늘리고 에코프로의 차익 실현 전량 기준을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뭐 하다못해 예전에 변동성이 있었던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세비캠, 성일하이텍,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도 낙폭이 심화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 7월 그리고 작년 10월 그러니까 하반기 4분기 이후의 기준의 수급이 IT와 2차 전지에 많이 개선폭이 나왔는데 그것을 1월 이후 올해로 따지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누적 수급에 있어서는 IT가 가장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1월 이후로 따지면 그간 굉장히 좀 많이 짓눌려 있던 현대차 기아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NF, 2차전지 그리고 일반 IT,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디스플레이 개별 기준에서의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실적주와 또 실질적인 옥석 가리기 기준에서의 성장성이 뒷받침되어 있는 명분이 있는 2차 전지 쪽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그래서 주의할 거는 여러분들이 그간에 1월 중순에 연휴 직전에 미국의 테슬라가 강세를 띄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더 바닥에서의 편입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에코프로라든가 이미 이제 그 단기간에 변동이 확장되어 있는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차 이제 또 막무가내 편입 설정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일부 있단 말이죠. 그 흥분만 좀 줄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단기 더블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이 단기적으로 40% 이상의 뭐 변동성의 확장 수익 그걸 보고 그 자락에서 이제 보도자를 보고 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못 가지 않는다.
강화되면 시장 수익률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서는 수준, 눌리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수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같은 2차 전지에서도 가장 먼저 올라와서 쉬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에코프로 비엔이 여전히 좋다, 그러면은 거래량 거래대금을 완벽히 확인하고, 말씀드린 에코프로의 기준에 300만 주 전후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수반되어 주느냐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순환성의 기준에서는 그동안 뭐 많잖아요. 뭐 SKC도 있고,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종목군으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 이거 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기준이 거래대금 터져 있느냐, 두 번째 기준은 거래대금을 터뜨린 게 일반 개인이냐 아니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쪽이냐, 그걸 놓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월 19일부터 이미 포스코 케미칼 얼마요? 18만 원 전후 17만 6,500원이 저 당시 저점이었습니다. 그 18만 원 전후부터 해서 비중을 우리는 확대했고, 금양도 아주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금양도 적절하게 차익 실현 잘 했고, 편입 잘했고, 1월 20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에 와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도 덥석덥석 결정 내리셔서 하지 마시고 윤정두에게 의지를 하세요. 그거 의지하시는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우선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핫한 종목이라서 우선순위로 볼 수 있다. 다만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일정 범위 단행하시는 게 옳다. 매매가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셔서 원활치 않으신 분들의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대금 이렇게 쭉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도 뭐 누적 수급이 코스모하기 순간적으로 5% 들어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장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맹신을 해서 뭐 엄청난 공격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겠다, 이거보다는 코스모화학이 이제 3,500만 주짜리인데 이제 막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예요. 뭐 1조 2천억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가져갔을 때 지금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는 성장주인데 감내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정도 수준이. 그거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순위, 변동성 기준에 거래가 실려있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에코프로 BM 여전히 볼 수 있고, 코스모 케미칼, 코스모 화학, 그 밖에 이제 뭐 개별 기준에 뭐 대주전자 재료든 성일하이텍 등 세비케미든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주류로서 권해드리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옥석 가리기 기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윤정두가 기준 설정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LG화학의 지금 거래대금이 한 번 더 터져줘라. 터진다는 게 거래대금 최상위의 막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기준이 아닌 OMA, 20MA 5개 캔들, 20개 캔들 평균 거래량 거래대금만 넘쳐나도 추세의 범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LG화학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이 순위의 기준은 포스코 케미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한 단계 더 눌려질지 미끄러질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미끄러져서 수급이 꼬인다면은 뭐 한 발짝 뒤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밋밋한 흐름 속에서 거래가 둔화되고 횡보의 흐름이라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도 일단은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탑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신규 수주죠. 포드사 관련해서의 수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뭐 당장 내일이라도 포드사와의 새로운 계약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 성장성에 대해서 가장 그나마 검증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자원외교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유통망, 공급망, 그리고
원자재까지의 그룹에서의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좀 자세히 보세요. 지수가 2,500도 못 넘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케미칼은 뭐 2주간 꼬리 달고 주춤했지만 가장 빠르게 먼저 들어 올려놓은 상태이다. 그만큼 가장 우선순위의 종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 주봉의 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어요. 아직까지는 뭐 저것이 조정으로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깊은 조정으로. 그렇지만은 꼬리가 달려있는 만큼 어디가 이제 저점으로 잡힐지까지는 열어두고 관망하는 게 옳다. 만약에 강세를 띈다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충분히 수반되는지 그것만 해석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미련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쉽게 고점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게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 그거 하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금양의 기준도 거래가 일정 범위 5MA, 20MA 터져주고 수급도 일부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었지만 전체 2차전지의 흐름에 심리적인 요인이 불거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전에 이러한 변동성, 뭐 우리가 접근했던 7,000원대 중반으로 따져도 41,500원이면은 600%, 700%예요. 그 등락률이 지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래가 더 수반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고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수익과 함께 지금의 이번의 수익도 챙겨간 상태지만 전량 차익 실현한 이유가 이제 그런 기준에 있다.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랐어요. 뭐 2차 전지 정점이 아니야. 2차 전지는 더 간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난합니다만, 다만 이제 자체적인 수급이 예전의 영광을 누릴 만큼의 그런 엄청난 수급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의 변동성 매매 말씀드린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또 코스모 화학의 누적 수급에 대한 추세적인 매수 강도가 더 살아날지 여부, 이런 부분만 보고 대처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IT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결론은 우리는 LG와 포스코케미칼 우선순위로 보고 그렇게 대처한다. 현재 다음 주 기준에서. 근데 개당초부터 거래가 월등하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도 병행할 수는 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 신소재, 그 중에 이제 화학 쪽의 지분이 단기적으로 한 5%확 들어왔는데 그 흐름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유입될 거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좁은 구간이라도 해도 거기도 편입설정 범위를 고민할 겁니다. 금양도 뭐 거래만 터지면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누적 수급 보시고 시장의 주저력에 대한 해석 부분도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이시는 거 그대로만 확인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거의 갖고 가요. 거의 매일매일.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 보시면은 시장 2,500포인트 못 넘길 때 하반기 고점 다 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글로벌 증시하고 가장 멋들어지게 연동되어 있는 게 IT, 또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신고가 랠리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 여기는 이제 하반기 신고가 고점 돌파를 못했지만 바닥에서 1월 3일 저점 찍고 뭐 급격히 들어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월 6일이 저점이네요. 25% 고점까지 30% 들어 올린 이후의 눌림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기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하반기 고점 넘기고, 그리고 6주 정도 이제 뭐 5주, 6주 뭐 기간 조정에 접어들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거래를 잘 수반하고 잘 돌려줬어요. 요게 이제 갭상승 살짝 나와주고 미국장이 좀 둔화돼서 끝났지만은 뭐 상관없습니다.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갭상승 일부 나와주고 거래 수반해주고 움직인다면 IT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추세 강화가 연출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 탄력도 굉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주력으로 갖고 가요. 그냥 뭐 이거 좋아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주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전장 사업에 대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시장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17년도 8월 달에 오스트리아 업체 10조를 주고 인수한 그 오스트리아 업체에서의 변동성 확장 부분, 전장 사업에 대한 해석들 오스트리아 업체에 10조 주고 인수했다. 그 내용 가지고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요. 언제? 2017년 8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 주춤, 그리고 2021년도에 뭐 움직임. 근데 이미 2020년 12월 23일 날 이미 상한가를 한번 진입하는 그런 아주 탄력적인 변동이 나왔었죠. 그것은 핸드셋 사업을 철수하고 핸드셋 사업을 버리고 전장 사업을 육성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8월하고 그러고 나서 2020년 12월 23일 상한가 거기서도 또 따블이 나왔죠. 그 흐름의 결실 부분이 지금 일부 표출되고 있다. 그런 내용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LG전자의 흐름은 변동성이 지금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윤정도가 아니라 메이저들이 이렇게 수급과 함께 하반기 고점을 넘겨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죠. DB하이텍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주봉 단위에 오래간만에 터져 있어요. 이 거래가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이 거래 수준으로 터져야 돼. 여기서 줄어들면 안 되고 하루에 200만 주씩 꼬박꼬박 그리고 그 이상까지. 그렇게 되면서 저 꼬리 부분 감싸 안는다면 맨 왼쪽의 고점 충분히 돌파하죠. 그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펀더멘탈이 확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IT와 2차전지 이외에 자동차를 또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외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급이 명확하게 메이저들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되고 거기에 거래가 수반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2차전지 IT 그리고 자동차 거기에 실적주 거래를 수반해준 실적주 이번에 누구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을 내세요. 이러한 수익을. 이러한 수익을. 그리고 바로 이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왜 종목 검색기를 윤정두 거는 오픈을 안 해준다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내일 기준에서 장이 열려봐야죠. 내일 뭐 SM 같은 경우 IR이 있어요. 지금 2차전지 얘기도 했지만 2월에 가장 핫한 종목이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SM이란 말이죠. SM 내일 뭐 IR이 있기 때문에 IR 때에 주주환원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요인은 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사주 매입까지도 거론이 돼요. 근데 자사주 매입의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게 된다면 자사주 매입의 카드를 꺼내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왜? SM 입장에서는 카카오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카카오의 유리한 부분은 자꾸 이렇게 좀 확대시키는 것은 부담되죠. 그러니까 뭐 12만 원 위쪽에 주가 형성돼서 하이브도 버거운 상태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20일 날 첫 길이 열리는데 그 이전에 카카오가 베팅을 한다라는 인식이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부담되죠. 그래서 굉장히 뭐 사르판 걷듯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입장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기준에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그래서 11만 8천 원의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재편입 또 12만 8천 원의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지금의 기준에 TB하이텍 배당금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 2억씩. 하루 뭐 2,300만 원짜리 방.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당한 종목의 기준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업종별로도 옥석 가리기가 딱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 정도 상황이고 거래대금이 둔화가 되면은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침체 국면의 침체 상태의 종목군들도. 근데 지금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2,500도 못 넘겼는데 1조 5천억짜리 1조 원짜리 종목이 25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개선되고 성장성이 급격히 이제 부각되고 또 그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쪽 그쪽에 자금이 몰리면서 그쪽은 시장의 지수 2,500 못 넘기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단편적으로 2차 전지 IT는 지금 다 신고가. 하반기 기준 다 신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압박님께서도 매일 잠수만 하고 계시다가 또 나오셔서 위메이드 16일 상한가 기준 또 누적 수익 1억 분들 이런 걸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신 거죠. 예쁜 공대님 같으신 경우에 이 계좌가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없이 계속 수익이 발생해서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 대단함을 윤정도와 함께 36년 된 증거카드 한 번 더 보시고 실전 투자대 7번 어떻게 우승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윤정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겨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준 잡아 나가시면 이존장의 수익 누락은 없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프로필부터 해서 프로필 확장부터 해서 홈페이지까지 싹 다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서 강연을 신청하시고 그리고 3기 교육도 이제 3월달에 진행할 거예요. 3기 교육 신청하시고 강연에 대한 특별 이벤트 1개월 추가적으로 더 드리니까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꼴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수익 범위는 이러한 내용의 기준도 설정이 되지만 이러한 기준입니다. 어떤 거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1위, 2위, 3위, 5위 이런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으로 실질적인 계좌 수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화 주십시오. 지금 바로